자, 지금 그 수업 초반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초반에 따라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 수업에 흥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혹시 그 잘 안 되면 바로바로 그 태클을 거세요. 그러면 태클을 걸어도 괜찮으니까 나 뭐 잘 안 된다. 그럼 바로바로 그 원인을 파악해서 같이 이렇게 따라가 줘야 수업이 흥미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때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그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자, 일단은 처음에 이제 좀 시작이고 해서 살짝 지금 템포를 갖다가 좀 그 여유 있게 가져가는 편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날이 저물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그 스피드를 이제 살짝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식어마란 아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 집을 나서서 첫 번째 만난 성인 여성의 키 20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이 161.2, 표준 편차가 5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산출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통계입니다. 이미 통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통계 계산을 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G값입니다. 즉 평균과 규격 사이에 표준 편차가 3개가 들어갈 수 있다면 3시그마 수준의 회사인 겁니다. 6개가 들어갈 수 있다면 6시그마 수준의 회사예요. 3시그마 수준의 회사는 100만 개당 약 66,807 ppm 정도의 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6시그마 수준의 회사는 3.4 ppm. 3.4 ppm. 100만 개당 3.4. 느낌 오세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여러분들 그 대학교 가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가려면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응?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50만 명이 시험 볼 때 100만 명이 시험 볼 때 60어마 수준은 몇 명이에요? 3.4명이. 그럼 50만 명이 시험 보면 몇 명입니까? 1.7명. 그러니까 2등 해도 60어마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1등을 해야 60어마 수준의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어마라는 수준을 그렇게 그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60어마가 대단한 수준의 그 품질이라는 걸 비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60어마는 그 두 가지가 달성이 돼야 60어마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밀도가 있어야 돼요. 정밀도. 두 번째는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이 친구는 그 타겟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굉장히 조밀하게 그 맞추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평균하면 타겟에는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산포가 커요.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 밑에 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건 뭐예요? LSL이 있다면 LSL의 상당수가 지금 거의 반 정도가 벗어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규격 상한 쪽으로도 일부 벗어나고 규격 하한 쪽으로도 일부 벗어납니다. 6시그마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정밀하고도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정밀하다는 건 조밀하다는 뜻이고 정확하다는 것은 타겟에, 즉 목표에 일치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밀하고도 정확한 그런 수준이 유지가 될 때
우리는 육식음화 달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음화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바와 같이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육식음화 수준이면 100만 개당 3.4 ppm. 중요한 척도죠. 품질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벤치마킹. 너는 얼마야? 나는 3시그마 수준이야. 나는 6시그마 수준이야. 서로 비교가 되죠. 그래서 나는 저 6시그마 수준에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6시그마는 벤치마킹이에요. 6시그마는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결함 없는 품질, 차별화된 품질. 그래서 차별화된 품질 비전. 그래서 우리 회사의 비전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철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철학, 즉 무결점 경영, 무결점 추구.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철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방법론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이 곧 식스시그마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도구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도구를 썼죠. 크게는 미니탭이라는 도구를 썼고, 두 번째는 미니탭이라는 도구 중에서도 기초통계, 즉 그래픽 요약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했고, 두 번째는 공정 능력이라는 프로세스 캐파빌리티라는 도구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식스시그마는 척도이며 벤치마킹이고 비전이며 철학이 될 수가 있고 방법론이며 곧 도구인 것이 식스시그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클 해리, 식스시그마의 창시자죠. 이분은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째, 통계적 측정치다. 이 말의 의미는 제품이나 업종, 업무 생산 프로세스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비교가 가능하다. 그냥 시그마 수준이면 다 통하는 거예요. 너는 3시그마, 나는 5시그마. 그래서 마치 수학과 같은 것입니다. 수학은 뭐 미국 수학이 틀리고 한국 수학이 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2 곱하기 3은 6입니다. 6 나누기 2는 3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공통의 언어입니다. 통계도 공통의 언어예요. 식스시그마는 통계적인 척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만국 공통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전략입니다. 기업 전략이라는 것은 시그마 수준을 향상시키면 품질은 좋아지고 원가는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기업에서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바로 이겁니다. 시그마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곧 품질은 향상되고 원가는 줄어들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회사가 경쟁력이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경쟁력이 좋아졌다는 건 뭐예요?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리가 시장에서 우뚝 솟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다음에는 돈을 버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 고객이 우리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제품을 사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전략, 즉 시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철학이다. 철학. 철학이 뭐예요? 철학은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란 일하는 방법의 철학입니다. 일하는 방법이 스마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스마트하다는 건 뭐예요? 영리하게.
영리하게라는 말은 뭐예요? 힘은 덜 쓰고 효과는 크게. 힘만 잔뜩 쓰고 효과가 적은 일. 이거 참 불행한 일이죠.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이 없어요. 식스 시그마는 스마트하게, 힘은 덜 쓰고 효과는 크게. 이게 이제 식스 시그마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왜 식스 시그마를 도입하겠습니까? 과거에는 불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어요. 요새도 검사를 하죠. 요새 그 사회적 대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대검사가 시작됐는데 이 대검사가 뭐냐? 코로나 검사죠. 코로나는 검사를 통해서 확진 여부를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다 검사하면 그 매일매일 검사하면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전 국민을 매일매일 검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시간적, 비용적, 물리적 그런 환경 때문에 검사로서 그 분량을 해결한다는 것은 애당초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더라도 수반되는 비용이나 이 소요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검사가 필요 없이 그 프로세스가 구축이 돼야 돼.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뭔 말이에요? 우리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 그 현장이 바로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구매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회계 프로세스, 영업 마케팅 프로세스, 연구개발 프로세스. 기업이 경쟁자를 물리치고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지금부터는 식스 시그마를 왜 해야 되나? 그 식스 시그마 어떤 강점이 있길래 식스 시그마를 해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시그마의 특징은 고객 중심입니다. 고객 중심. 자, 고객 중심이라는 것은 그 모든 중심에 고객을 놓는다는 이야기. 경쟁자가 있고 여기 경쟁자입니다. 경쟁자가 있고 우리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고객이 있는 거예요. 경쟁자나 우리 회사나 고객한테는 다 약자입니다. 고객이 센 거예요. 경쟁자는 뭐 경쟁자가 셀 수도 있고 우리가 셀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객보다는 우리가 무조건 약한 거예요. 왜냐? 고객이 우리 회사 스마트폰 삼성의 갤럭시를 선택할 건지 애플의 아이폰을 선택하든지 권한은 고객한테 있습니다. 그러니 고객한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번영한다는 것은 곧 바닷속에서 독수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이야기죠. 주간부서는 고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객이 원하는 걸 다 준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객과 실제 고객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껏 준비해놨으나 고객은 신속한 서비스, 특히 잔이 비면 와서 신속하게 잔을 채워주는 이런 걸 원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맞추지 못한 거예요. 안락한 좌석과 가까운 화장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미처 고객의 니즈에 대응을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회의 자료 사전 배포.
이것도 우리가 대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파악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 6시그마의 특징 두 번째는 프로세스 중심입니다. 프로세스 중심. Y는 fx예요. 그래서 Y를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도 하고 아웃풋이라고도 합니다. 효과이기도 하고 정상이기도 하고 관찰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Y는 철저하게 모니터만 되는 겁니다. 모니터. 관측만 되는 것이죠. 뭐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익 점수가 아무리 낮다고 한탄하고 있어봐야 토익 점수가 향상되지 않습니다. 토익 점수가 Y라고 한다면 X가 뭐냐 이거지. X는 뭐겠습니까? X1은 일단 듣기, X2는 읽기. 내가 듣기에 약한지 읽기에 약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듣기의 팩터도 많죠. X11, X12. 우리가 어휘 능력이 부족하느냐 아니면 그 문법이 취약하냐. 내가 취약한 문법, 어휘 이런 X들을 향상시켜야지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토익 점수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Y는 모니터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Y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린 끊임없이 X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X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Y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는 이와 같이 독립변수이기도 하면서 인풋인자이기도 하고 원인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는 X의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Y를 향상시키는 가장 첩경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시그마의 특징 두 번째는 과학적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과학적 문제 해결 방식에 그 대비되는 게 뭐예요? 과학적 문제 해결에 대비되는 게 주먹구구식이죠. 또 트라이얼 앤 에러. 이것이 과학적 문제 해결과 대비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문제 해결은 제일 첫 번째, 실질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통계적 문제로 변환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통계적 문제를 가지고 통계적인 해법을 찾아냅니다.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통계적 해법을 실제적 해법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밟아가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 그래서 실제적 문제를 통계적 문제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프로세스 특성화라 그럽니다. 특성화. 그 다음에 통계적 해법을 가지고 최적 상태로 구현하는 것을 프로세스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 문제를 통계적 문제로 변환할 때는 Y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도모할 때는 우리는 X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인 골, Y에 대한 우리 프로세스만의 독창적인 함수 관계를 정립하는 것. 이게 식스시그마의 방법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시그마의 특징,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식스시그마는 개인기가 굉장히 강조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개인이 뭉쳐서 또 뭐가 되는 팀워크가 되는 거죠. 개인기 플러스 팀워크가 대단히 강조되는 활동이 육시거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육시거마 구성 그 요소들을 보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린벨트. 그린벨트는 부서 내의 비교적 작은 프로젝트, 우리가 GB 프로젝트로 합니다. GB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체가 되고 또 블랙벨트 프로젝트의 팀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블랙벨트는 식스시그마의 중심이죠. 그래서 블랙벨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GB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블랙벨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블랙벨트는 블랙벨트를 지도하고 또 그린벨트를 지도하고 6시그마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지원이 붙어요. 그 다음에 6시그마 방법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인데요. 챔피언은 이 프로젝트의 블랙벨트 프로젝트 또는 그린벨트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성과 책임을 집니다. 실패하는 것은 블랙벨트, 그린벨트 책임이 아니에요. 챔피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챔피언은 그린벨트, 블랙벨트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충실히 해줘야 돼요. 지원을 해야 돼요. 지원. 그래서 지원함으로써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게 만드는 사람이 챔피언입니다. 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역할을 해요. 프로젝트 선정. 그래서 프로젝트 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CEO의 그 KPI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Key Performance Indicator. 이 챔피언의 CEO의 KPI는 굉장히 어떤 전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 최적화가 아니고 전체 최적화를 일궈내야 돼요. 그래서 챔피언의 시각으로 프로젝트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AE. FAE는 Financial Effect Analyze. Financial. 재무적 이펙트. 재무 효과에 대한 Analyze. 재무 분석 전문가죠. 그래서 6시그마의 결과는 뭘로 나온다 그랬어요? 돈으로 나옵니다. 이 돈이 얼마냐를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FA. 6시그마 프로젝트가 끝나면 꼭 돈으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성과는 결국은 돈으로 귀결되는 것이 6시그마 프로젝트고 그 돈으로 귀결되는 그 귀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벨트인 거죠. 벨트. 그린벨트, 블랙벨트, 마스터 블랙벨트. 자, 이런 인력들이 돈을 버는 그런 그 일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를 오가나이즈하는, 운영하는, 전체 제도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진척도를 관리하고 전체 식스시그마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반 그 관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 주체 사무국이죠. 이와 같이 해서 식스시그마의 운영 조직과 벨트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시그마 특징,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6시그마 그 그린벨트, 블랙벨트들이 하는 활동 내에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그 가정이 있는데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이 있어야 돼. 가족이 아빠, 엄마, 형, 동생 뭐 이런 가족이죠. 요 가정에서
가족이 없는 게 바로 식스 시그마에서 프로젝트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용지물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삼성의 관리 포맷인데요. 시그마 파크라는 이런 그 독립적인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 진도가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가고 있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1번부터 1000개까지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면 그 1000개의 프로젝트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동이 됩니다. 그것은 모든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6시그마의 특징, 수익성 추구입니다. 보통 3시그마 정도 되는 회사의 저품질 비용, COPQ. COPQ는 C는 코스트입니다. O는 O, 코스트 오브, P는 Poor, Q는 퀄리티입니다. 즉 품질이 푸어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 COPQ입니다. 그래서 저품질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의 3시그마 수준인 그런 그 회사는 매출의 30%가 일을 잘못해서 발생되는 비용. 매출이 1000억이면 300억이 로스란 이야기입니다. 1조면 3000억이 로스란 이야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6시그마 수준의 회사에서도 약 10% 이내에 이런 COPQ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품질을 고도화해야지만이 낭비를 최소화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종업원들한테 돌려주고 또 나아가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또 나아가서는 고용을 창출하고 이 얼마나 사회적 기여이고 또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그 고용을 창출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 활동, 그런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 바로 식스시그마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시그마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6시그마 방법론은 크게 DMAIC. DMAIC는 첫째, D는 Define입니다. 정의하는 거예요. 뒤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이 앞에 프로젝트란 말이 다 공통적으로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즉 프로젝트 디파인, 그 다음에 프로젝트 메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애널라이즈, 프로젝트 임프루브, 프로젝트 컨트롤. 자, 이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DMAIC입니다. 주로 제조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지만 간접 분야에서도 반 정도는 활용이 되고 또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일정 부분은 이 DMAIC가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MA, DOV라는 게 있는데 이 D는 Define입니다. M은 또 Measure예요. Analyze는 똑같이 Analyze입니다. 그 다음에 D가 다릅니다. 디자인입니다. 분석해 놓고 봤더니 이것은 페인트 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디자인해서 새롭게 지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O는 옵티마이즈입니다. V는 verify, 검증하는 거죠. 설계하고 최적화하고 검증하는 이런 로드맵은 뭐냐? R&D 분야,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론이 되겠고 간접 부문에서도 일정 부분은 이
DMA, DOV 방법론이 활용이 되고 개발 분야에서도 또 일정 부분은 DMAIC가 또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을 따지면 주로 제조 위주로 사용되는 것은 DMAIC,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DMA, DOV, 그 다음에 간접 부문에서는 반반,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 비중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연구개발 부서라고 해서 DMA, DOV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베이스가 됩니다. 베이스. 즉 DMAIC 베이스다 이런 얘기. DMAIC가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공부할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스시그마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DMAIC를 갖다가 우리가 페이즈라 그래요. 페이즈. 그 다음에 과제 선정, 과제 정의 이 단계를 우리가 스텝이라고 합니다. 스텝이 꼬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클럽에 가도 스텝이 꼬이면 문제가 생기고 일을 하다가도 스텝이 꼬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 스텝을 한 단계 한 단계 정확하게 수행해 갈 때 우리의 일은 어느새 성공을 향해서 차근차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는 각각의 일의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일의 절차별로 해야 될 일의 목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의 목록을 차근차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스텝별 일의 목록에 있는 것을 툴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일을 해냈을 때 이 스텝은 베스트하게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프로젝트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DMAIC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MA, DOV 절차입니다. 이것은 주로 연구 개발 단계에서 주로 확인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Define, Measure 단계는 이제 똑같고요. Analyze 단계가 바로 시스템 설계, 컨셉 디벨롭먼트, 개념 설계라고도 합니다. 개념 설계. 컨셉 디자인이죠.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구 개발할 때는 이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를 담은 CTQ가 매우 분명하고도 올바르게 나와야 돼요. 이 CTQ가 뭐냐 하면은 Critical to Quality입니다. 자, 이용재님을 들어오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CTQ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아까는 이제 요 COPQ가 나왔죠. COPQ, CTQ, 그 다음에 DMAIC가 나왔어요. 자, 요런 용어들 매우 중요하죠. 식스시그마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COPQ, CTQ,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은 설계인자를 분석해서 상세 설계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설계 최적화를 하고 설계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베리파이 단계는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그 성공 가능성을 다시 한번 타진하고 최종적으로
관리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시그마의 효율적 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략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6시그마의 효율적 추진 전략. 전략이라는 말은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기는 방법.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은 전쟁터에서 이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경쟁자를 분석해서 그런 경쟁자를 능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안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6시그마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해요. 이것은 최고 경영자 누굽니까? CEO죠.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사장이라고, 사장. 이 사장이 이 식스시그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최고 높은 사람이 지향하는 쪽을 같이 바라보게 돼요. 왜냐? 출세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걸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그거는 뭐 출세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장께서 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건 좋은 프로젝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 인재는 뭐예요? 6시그마에서 인재는 블랙벨트, 그린벨트, 마스터 블랙벨트. 이게 6시그마의 핵심 인재들이. 이런 인재들을 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가 중요해요. 정신 자세. 이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6시그마에 대한 흥미나 정신 자세가 안 돼 있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왜? 하고 싶은 사람을 블랙벨트, 그린벨트, 마스터 블랙벨트를 시켜야 돼요. 하기 싫은 사람을 시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된 인재가 6시그마 기법을 올바로 적용해야 됩니다. 양성된 인재가 6시그마 기법을 적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가 6시그마를 성공하게 하는 아주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6시그마 추진 방법론 아까 DMAIC와 DMADOV 그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디파인 하고 나서 이 프로세스가 존재하느냐? 존재하고 있다면 바로 정의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개선해서 컨트롤로 가는 게 있고 이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다시 부수고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옵티마이즈하고 베리파이해서 종결을 해야 되고 또 프로세스가 현재 없는 거라면 이런 경우는 매우 희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이덴티파이해서 새롭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건 뭐 거의 드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현존하는 제품이 없는 경우, 현존하는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 그러나 뭐 간혹가다 완전히 새로운 신사업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시그마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 챔피언으로부터 마스터 블랙벨트, 블랙벨트, 그린벨트, 그 다음 화이트 블랙벨트는 뭐 사실은 전 직원입니다. 이런 각 계층의 그런 벨트들이 제 몫을 했을 때 6시그마의 목표는 달성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팀은 챔피언과 그 다음에 블랙벨트, 그린벨트로 구성이 됩니다. 직접적인 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시그마 추진팀은 이런 프로젝트가 무수히 많죠. 이 무수히 많은 그런 그 과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리드는 요 블랙벨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프로세스의 오너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프로세스 오너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팀의 그 일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벨트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벨트 인정은 뭐 그린벨트, 블랙벨트, 마스터 블랙벨트 각각 그 회사별로 뭐 차이가 있어요. 저희 국제공인 빅 식스 시그마에서는 자 그린벨트는 자 필기 시험을 통해서 1교시, 2교시 시험을 통해서 인정을 합니다. 1교시는 6시그마 개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의 방법론, 세 번째는 측정 방법론을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첫 번째는 분석 방법론, 두 번째는 개선 방법론, 세 번째는 관리 방법론,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요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2시간 동안 시험을 볼 거예요. 2시간 동안 시험을 봐서 각각 60점 이상 맞으면 뭐 하나를 그 20점 맞고 이걸 100점 맞아도 가능하겠습니다. 120점 맞으면 60점이죠. 그래서 어쨌든 평균 60점을 맞으면 그린벨트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벨트는 2차 실기 시험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스터 블랙벨트는 3차 구술 시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갈수록 그 시험의 절차나 방법은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보이지 않는 비용이에요. 보이지 않는 비용. 기업에는 무수히 많은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깔려 있습니다. 도처의 돈이에요. 도처의 돈. 그래서 흔히 우리가 1대 10대 1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1대 10대 100. 그래서 예방하면 되는 것, 프리벤트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비용, 어프라이절 코스트라고 해요. A 코스트라고 해요. 실패 비용은 페일리어 코스트, F 코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이 시장에 출시하자마자 배터리가 폭발됐다. 그래서 연구 개발 단계에 잡았으면 한 1000억 정도면 해결이 될 것을 제조 단계에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했어도 약 그 10배가 들어요. 1조. 그렇지 않고 시장에 출시된 뒤에 이 문제를 그 해결하려고 하면 10조가 든다. 그래서 그 상류에서 문제를 감지하고 예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품질의 앞으로 대세는 그 문제가 발생된 뒤에 개선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특히 디자인 단계에서 그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요즘은 핵심이 됩니다. 그 6시그마의 로스, COPQ라고 했죠, 우리가. COPQ는 The Cost of Poor Quality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걸 갖다 우리가 빙산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이스버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빙산이라는 게 뭡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보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전체의 그 불과 4 내지 6%밖에 안 된다 그래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25에서 35%.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검사 비용, 스크랩 비용, 리워크, 재작업이죠. 리젝트, 반품 비용입니다. 워런티, 이건 보정 비용이죠. 품질 보정 비용. 자, 이런 비용들은 카운터가 됩니다. 회계적으로 잡히죠. 그러나 늦은 배달, 이거는 뭐 그 회사의 어떤 그 회계 계정에서도 그 증거가 없어요. 그다음 잃어버린 매출, 이런 것도 증거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고객의 충성심, 이것도 없어요. 과다 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점차로 시그마 수준이 3시그마, 4시그마, 5시그마, 6시그마로 갈수록 보는 눈이 향상이 되게 되면 고수가 되는 고수. 하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바둑을 두면 9급이 있고 9단이 있습니다. 9급의 눈에는 안 보여도 9단은 보입니다. 9급은 바둑 두다가 둘이서 싸우죠. 왜 싸웁니까? 아다리라고 말을 안 했다 이거지. 이런 걸로 싸워요. 응? 그 이창호하고 이세돌 바둑 두면서 뭐 아다리 뭐 이러는 거 없잖아요. 그 알아서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응? 그러나 9단은 딱 한 수를 둘 때 이 바둑판이 끝날 때 내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반집 이길 것인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도 이 시그마 수준이 6시그마 되는 회사는 9단 기업인 거고 3시그마 이하 기업들은 이 9급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비용들을 보게 됩니다.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계 초우량 기업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더 많이 판매하는 겁니다. 이게 그 초일류 기업의 강점이죠. 그 다음에 숨은 공장, 히든 팩토리라고 합니다. 히든 팩토리. 히든 팩토리. 숨은 공장이죠. 이 어떤 그 프로세스는 인풋이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격해서 그 최종적으로 출하하면 끝나는 거예요. 출하하면 어떻게 고객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검사를 했더니 불합격이 났다. 불합격이 나는 건 어때요? 폐기하거나 재작업을 해서 다시 이 프로세스에 들어가야 돼. 이런 공정은 필요 없는 공정이에요. 한꺼번에 일을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재작업하고 폐기하는 이 부분의 일은 필요 없는 일들입니다. 이 필요 없는 일을 없애야 돼요. 이것이 바로 숨은 공장입니다. 식스 시그마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숨은 공장을 없애는 것입니다.